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사고 닷새째지만 아직까지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에 있는 바로 이 타워 크레인을 먼저 철거해야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가 가능한데요. 계속해서 낙하물이 떨어지고 또 고층부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서 한때 전 수색대원이 철수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과 구조견들이 붕괴 아파트 곳곳을 누비며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 수색 현장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 속엔 보시는 대로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물과 철근이 뒤엉킨 처참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근과 돌덩어리가 뒤엉킨 현장.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고 무전이 울리고 정원이 알립니다. 정원 안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 현장 1층으로 진입한 구조견 소배기와 훈련사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옳지, 앞으로 찾아. 옳지, 찾아. 완전히 엉망이 된지라 진입할 길조차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걔가. 이 장면은 지난 13일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 모습을 담은 보디캠 영상입니다. 구조대원들은 구조견의 뛰어난 후각을 활용해 건물 곳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구조견은 냄새를 따라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휘젓습니다. 옳지, 찾아. 하지만 워낙 현장이 처참해 걸어 다니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와, 이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깨뜨리는가 하면 전구조차 달리지 않은 캄캄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잘못 발을 디뎠다간 삐죽하게 튀어나온 철근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 구조견들은 현장의 철사와 파편에 발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찾아라. 구조본부 여기 하는데 갑니다. 이틀 전 지하 1층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것도 이들의 활약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창호 작업을 하던 65살 노동자 김모 씨는 어제 완전히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조견 투입은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투입을 하고요. 또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안 하는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22층과 25층 등 고층 수색에도 나섰는데 매일 8마리씩 구조견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곳곳에 위험 요인이 있고 구조 환경도 어떤 재난보다도 전례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울어진 148m 규모의 타워 크레인을 먼저 해체해야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는데 해체에 최소 엿새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애가 다 죽겠는데 적어도 생사라도 확인하고 어디 있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한 층을 단 6일 만에 쌓아 올린 정황 등 부실 시공을 뒷받침할 단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 처참한 현장을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손으로 또 호미로 파내고 싶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아빠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까 봐 겁이 나는 막내딸도 닷새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조보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사고 당일 뉴스를 본 막내딸은 정신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고 현장 주변을 다 돌아다녔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 있나? 아빠가 있나? 건물 실리콘 작업을 하던 아빠는 그날 가장 늦게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쪽 현장을 갈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빨리 해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그 다른 현장에 있다가 가신 건지 이제 거기만 하고 다음 날에는 또 딴 데로 옮기겠다. 추운 날씨, 더딘 구조 작업, 속이 타들어가고 스스로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마지막 전화도 짜증을 내고 끊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못해줬던 거 그냥 다 잘해주고 싶어요. 어디 다쳐도 되니까 사람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구조에 나서겠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로프를 달라.
안 되면 가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되면 우리가 가서 벽돌이라도 치우자고, 손으로 파내고 호미로 파내자고. 조금이라도 더 가족 가까이에 있고 싶어 현장 텐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편안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텐트에서 현장의 근처에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서 좀 바라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가족을 너무나 찾고 싶지만 그렇다고 구조하는 분의 희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위험한지 몰랐고 뭐 당장 구조대원이 투입이 되면 안 되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구조대원들이 다치는 거 원하지 않고.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뭐 절대 저희는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무섭고 화가 나는 건 같은 일이 또 반복돼 그 희생자가 가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작업하다가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일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다친 거잖아요. 그 전에 학동 참사도 마찬가지고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면 진실은 묻히는 거잖아요. 실종자 가족에게 힘을 보태는 건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보다 시민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신랑 구해오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구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실종자들이 다 이렇게 가족의 품은 오고 10일이든 20일이든 저희들이 계속 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매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렇게 틈이 생겨서 그 안에서라도 숨 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요. JTBC 조보경입니다.